자, 오늘은 이제 정화. 정화. 이 정화는, 음양으로 봤을 때는 음이요. 오행으로 봤을 때는 화요. 그래서 음화. 이렇게 읽고, 암기하시면 돼요. 이 정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 일간이 이렇게 정이다 그러면은 화에 오행이 화고 음양은 음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러한 음화에 갖고 있는 이 성품과 이 그 천간에 숨어있는 속성, 이것이 뭔가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항상 규정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동물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정화는 동물로 얘기하면은 우리 지지만 알았지, 나는 그 천간도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을 알으면은 이 정화에 대해서 그래도 어설피 알아요. 이 동물을 알으면은. 이 동물이 뭐냐면은, 족제비래, 족제비. 족제비. 이 족제비는, 멋쟁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여기에 이 정화가 여자고 남자고, 이거는 그냥 건명, 이거는 곤명, 여자, 이거는 남자, 여자,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한자를 쓸 수 있어도, 우리의 원 뜻은 이 곤명, 건명, 이거는 하늘, 남자를 의미하고, 이거는 여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땅. 그래서, 이거는 여자로 표시하고 하늘을 표시하더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지역의 어떤 개로서는 요 세 개가 이거 하늘 건자를 쓰고 땅은 이렇게 가운데가 뚝 뜰폈어요. 이렇게 하더라. 요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알으시고 자꾸 내가 그냥 얘기를 어떻게 좀 심심하면 한 번 한다 그러면은 수료할 때까지 몇십 번 듣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저절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고 남자고 이 정화에 이거는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동그라미 붙인 거는 일간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간을 가진 이 특성은 일단 동물로는 족제비로 본다 이거야. 멋과 멋쟁이의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족제비가 나는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어떻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뭐라고 할까 이거 털 이게 살을 다 발라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귀부인들이 이걸 하나 목들이 하면은 좀 부티나죠. 그래 아무나 못하고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목에 이런 족제비 하나를 목에 탁 감을 정도 되면은 멋쟁이가 분명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멋을 좀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요 그냥 삼명통해서 이제 자의 형상이라고 해서 자의 형상으로 해서 족제비를 우리가 동물로 본다고 하고 족제비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촛불로 보죠. 촛불. 그래서 이 정화를 촛불로 좀 보는데 이 촛불을 보통 보면은 이 기도의 상 뭔가 촛불하면은 왠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저 어릴 때는 이 석회가 많았어요. 많아서 촛불을 켜고 살고 등잔불을 사는데 촛불 켜놓고 잊어버서 거기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 그 나만 그린 게 아니고 내 또래도 다
그 나이는 다 계실 거예요. 나이 그렇게 하신 분들 촛불 가지고 펴놓고 이 잡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도 하는 것이겠지만은 뭔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도 연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정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왠지 모르면 이러한 것이 이것이 발달한다 하면은 무속인 무당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게 을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배울 때 그랬죠. 을하고 정화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영과 촉이 발달돼. 그러니까 별을 정화를 갖고 온 사람은 다른 거하고 이런 쪽으로 좀 더 발달이 돼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인이 특히 남자는 상관없어요. 여자가 부인이 정화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바람 피면 큰일 나. 싹 잡혀. 이 사람이 다 꿈만 꾸면 다 잡아. 여관 이름까지도 나온대. 그 정도로 촉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내 부인이 정하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안 들킨 거 다행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랬겠지. 안 폈으니까. 근데 폈다 하면 걸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요. 그 정도로 영촉이 밝아서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나는 머릿속에 좀 많이 배겼을 거예요. 정화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을 때 얘기를 했었죠. 저는 말, 우리가 말하는 거, 말을 잘한다. 요거는 잘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전번 이 병화 시간에 때, 전번 시간에. 말을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다변, 말이 많을 수가 있는데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나와요. 또 미리 얘기를 해주면 이 기토, 이건 기토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부등호가 이게 크다는 얘기죠.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일간이 내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 못하가 죽은 사람처럼 말을 끝내주기 잘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막 터져 있어서. 그런데 말하면은 다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화는 잘 말해. 이쁘게 말해요. 이쁘게 말하더라 이거야. 말을 하더라도 그 얘기를 전번 시간에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정화라는 것은 화면서 음이니까 지지에 6개가 온다고. 6개. 6개. 넷, 다섯, 6개. 60갑자 중에서 정화를 갖고 있는 이 지지가 연결된 거는 6개뿐이 안 와. 그러면 6개를 어떻게 하느냐? 6개를 애웠었다고. 저기 양간일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짜인지 노신술. 애기 때문에 공부 못했나? 짜인지 노신술. 그러면은 혹시 아나? 지지는? 지지? 나 쳐다보면 답 없어? 회장님 뭐예요? 여기 부를 사람? 사유축. 풍요나 이유에. 충묘삼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봐요. 충묘삼 이후에. 예.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정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지에 이것밖에 못 와. 아무것도 못 와. 6개는 못 오는 거야. 6개면 양은. 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명했잖아. 천간에 일간이 음이면은 지지도 음이라고. 음뿐이 못 오잖아.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게 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런데 12지지는 채와 용이 좀 틀린 것이 4개가 있다고 했지.
사하고 오, 자하고 해. 그것만 우리가 바꿔 쓰기로 했다고. 그래서 해도 이것밖에 모르죠.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띠가 띠 연주가 또 연주가 정축이나 정묘나 정사 아니면 정미, 정유, 정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띠는 그 소띠니까 소띠, 이거는 토끼띠, 뱀띠, 양띠, 요거는 닭띠, 돼지띠. 그런데 이것도 색깔이 있어. 요거는 뭐요? 화는 불이니까 빨간색이란 말이야. 적색. 그래서 요거는 뭐야? 빨간 소. 보통 황소라고 하지. 빨간 소는 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보통 빨간 소 혹시 봤어요? 빨간 소? 빨간 소는 못 봤죠. 예, 빨간 소 보니까 보통 황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색깔을 붙여서 적소. 요거는 토끼니까 이렇게 해서 빨간 토끼, 적토. 요거는 뱀, 빨간 거 하니까 빨간 뱀, 적사. 요거는 이거 양, 빨간색이니까 빨간 양. 요거는 닭, 빨간 닭. 돼지는 빨간 돼지. 예. 근데 그런 돼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떻든 색깔에 입혀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불러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한번 보시고, 정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6개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통 정축이 좀 세. 그래도 이 중에서 조금 더 강한 우리가 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를 한다면 정축이 좀 세고. 근데 순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양을 되게 하잖아요. 이게 양은 순하다. 그렇게 하고 호랭이, 범띠 아가씨, 호랭이 띠는 여자가 뒤시다가 해가지고 독하다, 무섭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이거 아니에요. 호랭이가 얼마나 맹렬하지만은 의리가 있고 이 양이 순한 것 같은데 양 키워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염소 집에서? 양소 결코 순하지 않아요. 주인들이 그냥 와서 들어받아서 막 말도 못해 잘못 들어받아보면 막 쓰러져요. 얼마나 승질이 동물로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양이 굉장히 착한 것 같죠? 순한 것 같죠? 안 그래요? 동물은 엄청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무속인 기도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할인업 종사자가 많다. 예, 종사자가. 그러면은 이 할인업에 대해서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생사, 살리고 죽이는 거, 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업을. 그래서 당신은 할인업 종사자, 할인업이 업상이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변을 좀 하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하면은 이렇게 생살여탈 직업,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직업적으로 물상을 좀 갖고 있어요. 거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생이겠죠. 참 엄청이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좀 거느릴 수 있는 이런 걸 좀 깊이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봅시다. 특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특징. 첫째, 말을 잘 말한다. 잘 말한다. 그러니까 이쁘게 말을 좀 잘한다.
이런 말을 좀 하시고, 영과 촉이 발달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또 예지력이라고 해서, 뭐 영촉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지력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말을 잘하고 예쁘게 말을 하는데 조금 집에서 나가서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집에 아이들한테 하니까 요것이 조금 가끔 많이 튀어나와요. 잔소리가 많다 이렇게도 통변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금 이런 것이 100%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향이 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잔소리 안 할 수 있는데 정화도 잔소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계학이니까 정화 일주 여자들이고 남자들 이렇게 와서 많은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말이 좀 잘 말하지만은 좀 잔소리가 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덥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특징으로 좀 갖고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조금 비교되는 말은 말이 지금 잔소리가라고 돼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는 신하고 경이 좀 나오겠지만은 이런 신하고 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이 이런 사람들은 말이 상대방이 뭐랄까 찌르듯이 상처를 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금이든 경금인데 특히 더 신금일주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찌르듯이 말해서 상처를 좀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이 조금 세단 얘기지. 부드럽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부드러운 말이 존대로서 진지 드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남편이 부인한테 아니면 부인이 남편한테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이 정도까지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요 말이 찌르는 맛이 뭐냐면은 이왕이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밥 안 먹고 뭐 하나. 그 사람이 그 듣는 입장에서 나는 좋게 들릴 수 있고 나쁘게 들리는데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밥 먹으라 하면 되는데 밥 먹고 뭐 하나. 왜 해찰하나. 그러니까 조금 말을 뭔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왜? 요것도 말을 잘할 수 있는 입장이 됐지만 모든 사람이 말 다 잘하지만 사주의 자체에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말을 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 자체에 이 언어를 막고 못하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이것도 말도 다 능력이고, 전문이고 쉽게 말하면 재주예요. 말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보면은 다 말 잘하는 것 같잖아요. 누구든지. 그리고 나도 다 말 잘할 것 같지? 나와서 말하고 강의하고 남한테 상대방하고 설득시키고 이것도 다 재주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주에 나와 있어요. 무조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잘하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에 말을 좀 못하고 나중에는 배울 거지만은 식상이라는 게 있어요. 식상. 이제 앞으로 저는 배우는데 이런 식상이 사주에 맺혔다든가 없다든가 합의돼 묶었다든가 뭔가 내 사주에 이 말을 못하게 사주가 만들어졌으면은 말을 하고 싶어도 잘 안 해. 그게 이제 성격이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좀 해주고 여기에서 우리의 화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아닙니까? 그 오행으로서는 화 아닙니까? 이 화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확산을 갖고 있고 발산, 폭발, 예성적 젊음이 지식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 요거를 항상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목은 왜 이런 말을 썼느냐면은, 목은, 이 어떤 나무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고정을 하시지 말고, 이 목이라는 그 자체의 오행은 위로 상승하는 기운만 있단 말이에요. 이 목은, 나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이 간목은 직진을 해서 가는 거지만은 이 목도 꾸불꾸불해서도 무조건 가려고 하는 그 상승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뻗으려고 하는 거고 또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직진, 그러한 것의 성능을 갖고 있어서 쉽게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외성적으로 가려고 하는, 또 발산하려고 하는, 또 나름대로 입장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폭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뭔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그 물상으로 좀 보는 거고, 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그 어느 시점에서 서로 이렇게 해서 막 분산하고, 뭐 분산이라고도 상관이 없네요. 뭐 분산, 확장, 폭발 뭐 해서 이렇게 기운을 막 퍼져나가려고 하는 게 이 화의 성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화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다 해보셨다고 했을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음양을 해보고 음양이 몇 개인가 양이 몇 개인가 해가지고 그냥 8개가 돼야 되겠고, 목화, 토, 금, 수 이래서 이 자체가 몇 개 있나 해서 토탈 8개가 나오면 되잖아요. 없는 것도 있고, 이랬을 때 이 목화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금수보다 많으면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목화보다 이 금수가 많이 있다면은 이러한 그 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화 기운을 이렇게만 간단히 하고, 또 여기에서는 뭐 색깔서부터 맛부터 숫자부터 사주 병서부터 이렇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사주와 뭐 질병. 우리는 사주를 보러 올 때나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절대로 의사라고 생각하고 의사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금물이에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 진찰 해가지고 뭔가 내리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보건부 배치에서 의사 자격증을 제가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 자격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노릇을 하면 안 되고, 단지 의사를 건너뛴 철학으로서 우주의 심리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 몸의 모든 오장육부 다 그 안 보고도 이 사주와 질병을 공부해서 그 기운을 말할 뿐이에요. 말해주는 것 뿐이라고. 어디가 당신이 암 걸렸어, 뭐 위장이 염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이거는 절대로 금물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몸에서 화기가 많으니까 심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올해 심장이 깨져서 문제가 우리가 운이 들어와서 감정을 하다 보면 그때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고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지금 사주상으로는 심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이니까 가서 진찰 받은 의사 선생님한테 조견을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길이지, 의사처럼 암 걸렸으니까 가보시오 이 가면은 큰일 나. 근데 거의 의사보다 이런 어떤 서양 철학보다 이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이 비법에 이거는 깜짝깜짝 놀랄 게 많아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는 왜 초기 때 잡거든. 초기. 암이 걸렸다, 문제가 생긴 거 초기. 아파서 약을 먹어도 나설 수 있는 초기.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의 거기에 증상이 나와요. 위가 안 좋아서 갔다. 지금 현재 이 병은, 이 정화는 심장입니다. 심장. 소장.
이 이 화는, 그러니까 정화는 심장이고 병화는 소장을 얘기하거든요. 이 화라는 거는 이 자체 전체가 심장하고 소장이에요. 이 분이 지금 화가 지금 현재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앞으로 그냥 배울 거예요. 이 화가 나의 이 주변 을, 미, 축, 인, 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뭔지는 몰라도 공격을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화가 옆에 전체가 나름대로 화가 이렇게 많이 있다. 많이 있어. 이 화 자체가. 그리고 또 공격을 받지만은 이 화가 또 이 화의 기운을 많이 빼는 게 있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걸 보통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이 정화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운, 대운과 세운에서 이것이 들어와서 이거를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해 이런 심장 소장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고 여기 대해서 좀 조심 좀 하라 이거지.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 을이잖아요. 을이 이 문제가 운에서나 대운에서 이 운이 내 사주 이 주위에서 이 목을 문제가 있다든가 즉 이 을이 지금 전번 시간에 봤을 때 을을 우리가 보통 새싹이라고 했다고. 새싹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 나무라고 해서 이게 목이라고 큰 나무인데 큰 나무가 왜 이게 땅이야 땅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왜 목이라고 하느냐. 나무는 막 위에 이렇게 큰데 그런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이 갑이라는 거는 땅 속에 하나의 씨앗이에요. 씨앗 이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무가 막 이게 웅창한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갑은 이런 때는 땅 속에 밑을 칠 때는 씨앗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새싹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요거를 을목으로 본다고. 을목. 요거는 갑목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또 뿌리로 본다고. 이 갑을. 그래서 이게는 얼마나 어려요. 이 새싹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툭 하면은 뭐 발로든지 뭐 이렇게 뭐 하면 뚝뚝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덜 배웠지만은 이 신은 큰 면도칼 칼이거든요.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이 칼이 운에서 온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운에서 오면은 여기서 이 날카로운 칼이 들어오면은 이 천간에서 다칠 것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 뭔가. 그냥 이런 걸 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화는 태양이잖아. 면도칼 가지고 태양을 아무리 이렇게 해봐. 필요 없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천간에. 이러한 칼이 와서, 신이 이렇게 와서 면도칼로 이 나무를 한다 하더라도 껍질만 이렇게 기스날 뿐이지, 간지러울 뿐이지. 그러니까 큰 상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을목은 어떻게 돼? 거의 사망이잖아, 사망. 이해되죠? 그랬을 때 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신축년 같은 날이죠. 신축년은, 미티두금이네. 신축년, 22년인가? 이러한 그 운에 신축년이 왔을 때는 이 을목은 힘들었지. 내 거 힘들지. 여기가 그냥은 부모, 아버지 자리거든. 이때 아버지도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로 보는 거야. 여기 이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깊이 나갈 수는 지금 없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사주와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는 분은 그런 거로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해줄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셔요.